우리 사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YTN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비혼은 새롭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데요.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홍민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비혼을 결심한 20대에서 30대 사이 청년 4명을 비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비혼은 이제 이상하거나 낯선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비혼도 내가 선택한 가족의 형태다라는 인식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비혼이나 결혼을 했어도 딩크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6명에 달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갈수록 줄어 2019년엔 1000명 가운데 5건에 그쳤습니다. 지난 1970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정화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벌써 30도를 육박하고 햇빛이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코로나 시절을 잘 피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요? 제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이혼을 했거나 아예 싱글을 선언하고 홀로 사는 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강요하거나 권유조차도 하지 않는 비혼의 시대라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이는 2020년보다 약 2만 건이 줄어든 숫자고 1970년 통계를 낸 이후로 가장 많이 줄어든 숫자라고 합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이 3.8건으로 거의 4%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좀 더 들여다보면 남자의 초혼 연령은 평균 34세, 여자는 평균 32세로 거의 30대를 넘어서야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혼인 지속 시간이 4년 이내는 18%, 30년 이상이 18%, 5년에서 9년 이내도 17%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외국인과의 혼인도 약 1만 3천 건이 있고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 발전과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국가는 부강하고 문화 수준도 높고 국제적 위상이 엄청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는 단절되어 가고 3포자니 5포자니 자괴감까지 들 지경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갈수록 더해지고 일부 꼴패미들의 남녀 갈라치기는 증오만을 낳고 있고 지방소멸은 바로 코앞에 닥쳐 있으니 어느 누가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흔히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데 일단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출산이 있으며 남녀가 잘 만나지를 않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일개미는 알을 낳지 않는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녀를 불문하고 적당한 성인이 되면 연애를 하고 자신의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도 자식을 낳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고 자식이 결혼하면 그제서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은 행복감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가 되고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IMF가 터지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늘고 또 막상 사회에 진출해보니 취업전선에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도 몸소 느끼고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품을 직접 겪어보니 평생 일해보았자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일부 꼴패미들의 남녀 갈라치기에 물들어서 결국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비혼의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혼자 사는 분이나 비혼을 선언하고 사시는 분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자유 선택으로 혼자 살겠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나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겠다는 걸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인 영토, 인구, 정치체제 중 하나인 인구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대한민국만큼 철저한 천민자본주의가 함축되어 있는 국가가 지구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 열강이나 비교적 역사가 매우 짧은 미국조차 돈의 영혼을 팔고 돈의 육체를 팔고 돈의 양심을 팔지만 그래도 강력한 법질서와 상식에 준하는 사회 암묵적인 법에 의해 그럭저럭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급격한 경제발전과 너무나 급격한 도시화와 엄청난 부동산 폭등으로 시민의식이나 인본주의 사상이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경제발전과 시민의식이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올인하는 바람에 사람보다는 자본, 사람보다는 돈, 사람보다는 재산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정년기의 여자들조차 남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누가 재산이 많은지, 누가 자기 노후를 보장해 줄지, 누가 비싼 차를 몰고 누가 더 비싼 아파트에 사는지가 우선시되고 연애를 해도 사랑보다는 돈이, 사랑보다는 직업이, 사랑보다는 재산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연애 고수들의 연애담이 있습니다. 그중 뼈를 지르는 언중유골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연애는 여자가 허락을 해야 시작되고 결혼은 남자가 결심해야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적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 중 약 40%가 연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연애를 할 생각조차 없으니 결혼 자체가 성립 안 되고 저출산이니 고독사니 온갖 사회 문제가 여기저기 골마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연애조차 다들 포기해버리는 걸까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수입도 있고 적당한 재산도 있으며 굳이 감정 소모해가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는 것도 싫고 미니멀하고 소소한 삶을 즐기며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과 일부 말도 안 되는 꼴패미들의 선동에 넘어가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를 적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남자 탓으로 넘기며 사회에 부적응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잘 사귀고 있다가도 뻑하면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무고를 일삼고 있는 것도 있고 여성임을 무기로 삼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임금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여성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입을 꾹 닫고 일부 꼴패미들의 난동과 몰상식을 바라보며 오히려 여성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에서 남녀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예 연애조차 포기하고 혼자 살아라라고 선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혼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부족하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고 혼자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반쪽을 찾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입도 빵빵하고 재산도 많으며 노후 걱정 없고 친구도 많고 내 인생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 전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단 남녀 간의 생물학적 욕구 때문만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사랑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연인이고 때로는 친구이고 때로는 누나이며 때로는 오빠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결혼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제는 비혼으로 사는 것이 시대의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걸 말릴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비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비혼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완벽한 경제적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여 맞벌이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경제력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미래를 같이 꿈꾸며 저축도 할 수 있고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비혼으로 산다면 무조건 그 부분을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젊음은 순식간입니다. 젊을 때 아끼지 않고 젊을 때 저축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늙어 병들고 아플 때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굳건하게 버텨낼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으며 혼자 감당 못할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멘탈 나가지 않고 버틸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 살면 때로는 기댈 수도 있고 힘을 나눌 수도 있으며 감정 공유로 인한 멘탈 부여잡기도 되지만 혼자 살면 무조건 혼자 견뎌내야 합니다. 세 번째, 완벽한 노후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요즘은 40대도 늦다고 보는 게 노후 대책입니다. 벌써 30대부터 노후를 설계하고 노후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후 대책을 확실하게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야 전혀 느낄 수가 없지만 돈 없고 힘 없고 병든 노인이 되면 당신의 노후를 돌보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가 노인을 돌보아 주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젊을 때부터 아끼고 저축하고 노후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옆집 김씨 할아버지, 앞집 박씨 할머니처럼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며 죽을 때까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폐지 줍고 빈병 모으는 분들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고 꿈과 희망을 안고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도 올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하여 짧게 저출산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들의 대전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약 2010년부터 거의 매년 약 2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약 12년 동안 거의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문제에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역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쩌면 출산율 0.5의 공포마저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출발이 틀렸습니다. 남녀가 잘 만나지를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할 것이며 결혼을 해봤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품과 말도 안 되는 사교육비 등을 누가 감당하며 누가 미래를 생각하며 누가 출산을 꿈꾸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비혼의 시대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생하는 꼴패미들의 준동을 법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남녀가 잘 만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고 출산율 그 자체에만 돈을 퍼부을 게 아니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며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일베니, 여성시대니, 덕후니, DC인사이드니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저런 정신나간 사이트 전부 막아야 하고 막말을 일삼는 댓글 다는 정신병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구속을 시키고 내상에서만 악마가 되는 연놈들을 일벌백계로 잡아들여 사회 정화를 시키는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혼을 꿈꾸거나 비혼이거나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로우며 셋은 인생의 아픔이다. 비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준비와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정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em Bolsonaro, nem Ciro, nem Lula, nem Marina, eu quero é você na minha cama. Puxa, cara, ela está tão na sua. Sua, ela está tão sua. Sua, tá tão sua. Solta a batida, vai!